어린이 청소년부 여름 행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조 2 면역계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 20분 동안 어느 책에 나온 내용을 좀 발췌하면서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 이런 걸 같이 첨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책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대로 요 책입니다. 바디. 참 좋은 책이에요. 우리 이런 거는 다 집안에 소장해 놓으면 좋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최신 정보를 굉장히 체계 있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런 건 한 번 읽고 그냥 읽었다 해서 접어둘 게 아니라 시간 있을 때 반복해서 읽을 만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이야기할 때 여기에 결말 빼고 22가지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항목이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제목만 읽고 난자와 정자가 어떻게 결합해서 인간을 만들어지나 그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분자, 원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값어치가 되냐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첫 번 대목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들었던 겁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생물학 선생이 5달러를 들고 철물점에 가면 사람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물질을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억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얼마라고 했는지 이제 옛날 아주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가물가물한데, 뭐 하여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화학물질, 여기 이게 다 우리 몸이 그런 거잖아요. 그게 돈으로만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착각을 해서 내가 좀 다른 이야기를 했기에 여기서 교정합니다. 오늘은 창조 우리의 몸이 다 하나님의 창조라서 우리 몸을 잘 아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깊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몸,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 생물의 세계, 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거기서 떠나가서 철학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그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면역계를 오늘 이야기하는데 한 5가지 항목을 먼저 조금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 옛날 아주 처음 유학 갔을 때 말고 그때는 뭐 정신없이 아주 젊었을 때라서 이게 제가 32살 때 갔나 그래서 뭐 돈도 없고 하여튼 뭐 정신없이 지내느라고 여유가 없어서 뭐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없이 지나서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고요. 그냥 공부 조금 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2000년도에 1년 동안 가 있을 때는 이제 영구년, 안식년으로 갔으니까 가족들도 다 같이 가서 교포들도 만나고, 교포 다니는 교회에서 협동 목사 이렇게 있으면서 두루두루 그 독일 사회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4월, 5월에 독일 사람들이 알러지를 많이 앓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때 4월, 5월에 가로수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그쪽에 가로수들은 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그 고생하는 독일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의 후배 목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지금은 이제 가장 큰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가끔 테니스도 치고 했습니다. 그 친구도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알러지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 서윤이는 뭐라 그러지? 아토피 전혀 없어요? 없어. 그걸 천만다행이야. 요즘 어린아이들 아토피 많잖아요. 그것도 다 그게 면역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가루 알러지도 있지, 또 뭐 음식 잘못 먹으면 알러지도 있고, 심지어는 땅콩 뭐 그런 알러지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먹지 않고 자기 아들 이야기를 어디서 하던데, 자기 아들이 학교 다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땅콩 먹는 거를 보고 이게 알러지가 와갖고 거의 호흡 곤란에까지 이르러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알러지 현상이 뭐냐? 알러지 현상이라고 하는 건 무해한 침입자, 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들어온 침입자. 꽃가루 이런 거, 뭐 음식이나 이런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무해한 침입자에게 몸이 지나치게 반응하는 현상. 그래서 자기 혼자 흥분해갖고 이게 막 그 백혈구가 그게 막 이제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꼭 향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여기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났는데 그건 나쁜 거 아닌데도 이게 적인 줄 알고 정신없이 거기에 공격하고 막 하다가 뭐 피부에 뭐 발진도 나오고 아주 나쁜 경우는 이 호흡기, 이 기관지 이런데 협착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런 알러지가 알레르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그게 가난한 나라보다도 부유한 나라에서 많이 생깁니다. 프로테지가 높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몇 가지 과학자들이 찾아보긴 하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릅니다. 뭐 너무 청결하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면 부자 나라에서 어린이였을 때에 약간 지저분한 것도 대하고 해야 우리 몸이 거기 저항할 수 있는데 너무 청결해서 그런 것도 있다. 혹은 디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오염 뭐 그런 거다. 또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쓴다. 항생제 들어간 물품 음식도 먹잖아요. 우리 달걀이 지금 항생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주 미량이지만. 그리고 또 운동 부족, 비만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긴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이유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제가 물리학 책을 읽을 때 또 그 과학 철학 이런 읽을 때 아주 강하게 인상이 아주 강하게 남는 건 물리학자나 뭐 지질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를 연구해서 많이 알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진다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 몸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알러지도 그런 거예요. 자, 알러지 하나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 한번 할게요. 2019년에 제가 아주 아픈 병 한 번 걸렸었는데, 여기저기 엄살 비슷하게 얘기해서 우리 교인들은 알 겁니다. 통풍 때문에 그 발작이 한
5번이 일어났나? 그랬어요. 통풍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바람이 스쳐도 아플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통풍이 그게 발작하는 이유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우리 몸에다 필요한 거죠. 그게 약간 과도하게 우리 몸에 축적돼서 그게 피와 같이 돌다가 관절 있는 부분, 주로 이제 엄지발가락, 뿌리, 그리고 발목, 심지어는 뭐 무릎에까지 관절에 거의 조금 쌓여 있어요. 그게 그 유리 조각 같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유리 조각. 이제 그게 관절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관절에 그걸 찌르잖아요. 찔러도 그냥 그게 아플 정도, 그거 자체는 아픈 게 아닙니다.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상처를 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픈 거죠. 그래서 한 4번, 5번 고생 많이 했고, 어떤 때는, 2019년이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019년 지나고 2020년 1월 1일, 그날, 영천에 있는 어느 대학 부속 병원에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보통은 내가 참고 지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연휴기 때문에, 뭐, 우리 동네 병원도 없고, 약도 살 수 없고, 그래서 가서 조금 진통, 소염제 이런 것도 처방받고 그렇게 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풍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 몸이 그걸 극복할 수 있으면 그래 발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면역이 문제인 거지. 체력이 약해지거나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여튼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똑같은 수치의 그 요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해지면 그게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좀 약을 좀 먹고요. 작년 11월까지 약을 먹다가 12월 1일부터 약을 안 먹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주로 제가 그 통풍, 그걸 내 몸에서 다시 발작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일은 2가지예요. 하나는 물을 조금 마셔요. 그래서 하루에 요거 한 통 반 정도, 어떤 때 좀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마실 때는 2통 정도 마시고, 별로 많이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전에는 전혀 물 마시지 않다가 그거 마시고, 또 하나는 밤에 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발목, 이거는 이제 관절, 운동, 이런 것들을, 이 발목 돌리기를 저녁에는 한 300번, 아침에는 100번, 이런 정도 해줍니다. 부드러워지라고. 그러니까 내 이런 관절에 주로 발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요산, 그 유리 조각 같은 게 들어와도 내 그 관절이 부드러우면 뭐 그거 괜찮지 않을까, 괜찮다 생각해서 그런 운동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몸이 피곤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겁니다. 내가 말이 쓸데없이 길었는데 이게 다 면역의 문제인 거예요. 면역. 우리 몸이 정말 이상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신비로워서 우리 몸 안에 그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력만 강하면 어떤 병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요즘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소식 들어보셨죠? 이게 주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치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데로 떨어지니까 문제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별로 코로나19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중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치사율이 높죠. 근데 가끔 젊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벌어지는 현상의 하나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그러니까 코로나19 균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대충 그냥 보통 독감균처럼 해서 조금 한기가 들고 열 좀 나고 기침 좀 하고 그렇게 정도로 대응을 하면 좋은데, 이 어떤 젊은이의 그 항체가 과도하게 거기에 반응을 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해치는 거죠. 이건 막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이것도 다 면역 체계에 관계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면역 체계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또 어떤 관점이 있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제가 다 대개는 하여튼 요 책에서 제가 배운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려면 우리 망가진 장기, 이게 균이 침략해서 뭐 장도 망가지고 위도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암에 걸렸다, 아주 말기에 걸렸다, 수술하고 또 이렇게 방사선 치료인가 그렇게 하고, 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위를 잘라내고 다른 위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보통 장기 이식이라고 하죠. 콩팥도 하고 간 이식도 합니다. 그럼 간단한 거죠. 근데 사람의 간을 이렇게 아버지 거를 주로 아들이 받아요. 아버지가 이제 간이 많이 경화돼서 거의 기능을 못할 땐 아들의 간을 반쯤 끊어서, 모두 이게 좀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게 최선이고. 근데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려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제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됩니다. 하나의 방법은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의 간, 돼지의 콩팥, 돼지의 위, 이걸 갖다 심장까지, 그걸 우리 몸으로 대체하면 그러면 무한하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장기를 이식할 때나 또 동물의 장기를 이식할 때나 문제는 그때 문제는 우리 면역 체계가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걸 막아내야 돼요. 이게 어렵답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장기를 이식해서 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지금 생존율 2년, 5년 장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지금 의학이 발전해서 사람 거를 이식하는 데는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동물들의 그 장기를 이식하는 거는 성공률이 툭 떨어진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면역 체계가 그게 나쁜 건 줄 알고 공격한다는 거죠. 그 자리를 못 잡아요. 이게 다 면역 체계의 관계가 됩니다. 보자, 시간이 벌써 19분 됐나? 네, 지난번 첫 번째 우리 얘기할 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을 수 있나? 혹은
모기에 물려서 죽을 수 있나?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건 물론 가능한 겁니다. 일단 뭐에 찔리게 되면 우리의 피부는 이제 그걸 딱 방어해 주는데 그대로 이걸 뚫고 뭐 피부가 뚫리게 되면 그 사이에 균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미생물이. 근데 그거를 우리 몸이 막 싸우느라고 고름도 생기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몸이 그거를 방어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다 염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폐혈증까지 가고 피를 통해서 피까지 다 이제 썩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그 면역 메커니즘이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잘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우리 몸은 병균과 면역세포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이기냐 하는 건데, 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들어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조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면역 체계, 우리 온몸이 면역으로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 귓구멍도 그렇고 뭐 온 데가 다 면역 시스템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면역계의 중심은 5가지 백혈구라고 합니다. 백혈구 5가지. 첫째는 림프구, 두 번째 단백구, 호염기구, 중성구, 그리고 호성구. 근데 전문적인 용어는 저도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림프구라고 하네요. 이 림프구에 또 그 안에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T세포. 얘가 좀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T세포. 이름은 들어보셨죠? 277쪽. T세포. 이게 이제, 면역계의 중심에 있는 5가지 종류 백혈구 중에 한 대목입니다. 림프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T세포는, 세포도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도움 T세포와 살해 T세포 두 부류로 나눈다. 살해 T세포는 이름처럼 병원체에 잠식된 세포를 죽이는 일을 한다. 도움 T세포는 B세포의 항체 생산을 돕는, 이거 읽어봐도 남지 않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 뒤로 다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T세포는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나는, 이 저자예요. 나는 볼거리에, 이게 붓는 병인가? 볼거리에 걸리지 않는다. 나의 몸속 어딘가에 기억 T세포가 60여 년 동안 제 공격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우리의 항체 세포가 다 그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 세포는 침입자를 식별하면 B세포의 항체라는 단백질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항체가 침입한 병균을 공격한다. 항체는 지금 우리가 백신 맞을 때 생기는 항체는 이전에 침입했던 병원체가 다시 침입하면 재빨리 알아보고 물리치기 때문에 매우 영리하다. 우리가 많은 질병을 평생 단 한 번만 앓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또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는 이유도
그거다. 백신 접종은 굳이 병을 앓지 않고도 특정한 병원체에 맞서는 유용한 항체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보통 병은 다 항체 한 번 생기면 그것으로 해결됩니다. 근데 독감 같은 거는 이 바이러스가 늘 변형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우리가 기억을 못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러한 세포들은 또 영리해서 그 항체를 속인답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그 미생물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 몸을 공격하기에도 맞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계속 그 미생물하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미생물, 그리고 우리 항체, 이 싸움이 우리 몸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대단하죠.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다네요. 자가 면역 질환. 지금 말한 그 대목하고 연관되는 건데, 자신의 면역 체계가, 그러니까 항체 백혈구죠. 이게 자신을 공격하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건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사람의 통계에 따르면 전 인구의 5%가 자기 면역 질환에 걸려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 혹은 최종적인 수단은 약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200만 년, 300만 년 동안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계속 미생물하고 싸웠잖아요. 그게 축적되어 있어서 면역의 이 시스템만 잘 운영되고 있으면 웬만한 미생물 병균들과는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면역계가 중요하다. 만약에 이게 잘만 건강하게 유지된다면 사실은 암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치료받지 않아도. 근데 아직까지는 암은 이제 자기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어떤 말을 듣지 않고, 세포는 이따가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말 듣지 않고 그냥 계속 그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몸의 백혈구가 공격을 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면, 그래서 암을 안고 살아도 됩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좀 재밌는 얘기로 한다면, 제 나이가 이제 70에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제가 암이 걸려도 그것도 내가 건강해야 암도 잘하는 거지, 암도 제 정도 나이가 되면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술이나 그런 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안고 살 만큼 사는 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